어이, 멋있네. 막 차가 한강을 달리고. 차에 불도, 문도 열려. 야, 혹시 쏘카 타봤어요? 한번 타봤어요. 아, 저는 이 카쉐어링을 한 번도 이용을 못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차 없는 분들이 되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카쉐어링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1위 업체인 이제 쏘카가 조만간 상장을 합니다. 해서 8월 10일, 11일, 10날, 11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이틀간에 걸쳐서 공모주 청약을 받아가지고 야, 요거 쏘카 잘 나가는 회사라는데 공모주 도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도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네이버에다가 쏘카를 검색했다? 모빌리티 유니콘 최초 상장. 야, 벌써 이 광고 문구까지. 여기서 이게 유니콘이 중요합니다. 유니콘이.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이 회사 이렇게 홈페이지를 좀 참고하시면 뭐 하는 회사인지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투자자니까 최근에 투자 설명서가 올라왔습니다. 투자 설명서. 요거는 이제 금감원 전자공시 다트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고. 자, 투자 설명서를 한번 볼게요. 자, 주식회사 쏘카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발행 주식 수 얼마, 이번에 모집하는 총액이 한 1,547억에서 2,047억 정도 된다. 요거는 공모가 최하단, 공모가 최상단 기준이에요. 모집 가액 한 주당, 한 주에 공모가가 34,000원에서 45,000원. 요걸 이제 공모가 희망 밴드라고 해요. 위아래 희망 밴드. 요 사이에서 결정이 되겠죠. 이거 초과할 수도 있고 하회할 수도 있고 이거는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서 청약 기간을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0일, 11일 이렇게 수목 이틀간이고 그 돈은 이제 8월 16일에 납입하게 돼 있고요. 상장 주관사. 상장 주관사는 대표 주관사가 미래에셋 증권 그리고 삼성증권 그리고 유안타 증권가 이렇게 세 곳입니다. 그 물량은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당연히 대표 주관사에 제일 많고 그다음 이 순입니다. 여기 투자 설명서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을 들어가서 보면은 미래에셋증권 대표 주관회사니까 제일 많아요. 인수 수량이 316만 주. 삼성증권의 거의 2배죠. 그리고 유안타증권은 그냥 요 일부분만 인수하는 회사여서 거의 물량이 없습니다. 유안타증권은. 인수 금액으로 따져도 제일 많죠. 당연히. 여기 인수 방법은 총액 인수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증권사가 전체 주식을 회사로부터 그러니까 발행하는 공모 주식, 공모 신주를 다 인수를 해오는 거예요. 증권사가 그래서 팔아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간에 일반 청약자들이 10날, 11일 날 청약할 수 있는 거는 배정 비율이 한 30%가 안 됩니다. 요 정도 까지고 136만 5천 주.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증권사별로 있죠. 그러면 미래에셋 증권에 한 69.5%가 있으니까 뭐 사람들이 삼성증권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비슷하게 몰린다 치면 당연히 경쟁률은 미래에셋 증권이 제일 낮겠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 뭐 틀릴 수도 있는데 미래에셋 증권으로 하는 게 조금 더 경쟁률은 낮을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 이 공모가가 싸냐 비싸냐 상장 이후에 주가가 오르겠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자 일단은 그러면 공모가 산정을 한 거로 한번 볼게요. 그 투자 설명서에 인수인의 의견이라고 있어요. 요게 바로 대표 주관사가 쓴 내용인데 그 내용에 보면은 어떻게 공모가를 평가했는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쏘카라는 회사는 평가 방법으로 밸류에이션 지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EV 세일즈를 정했습니다. 산정 방식으로 공모가를 정할 때. 대부분 우리가 PER, PBR 이런 거 들어봤죠. 네. 그리고 EV 에비타라는 것도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죠. 전혀 기억 못하는 표정이야 지금. 나 전기차 판매 얘기했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이거 전기차가 아니고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엔터프라이즈 밸류. 역시 배운 사람. 이대호한테 배운 사람. 자, 엔터프라이즈 밸류입니다. 기업 가치. 기업 가치가 매출의 몇 배이냐를 정한 거예요. 그 방식으로 이 회사는 공모가를 정했다라는 건데 EV 세일즈 왜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으로 공모가를 정했는지는 그 비밀 잠시 후에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이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어떻게 해서 얼마의 멀티플을 산정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근데 자 비교 기업들을 한번 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우버 테크놀로지, 그리고 리프트, 그리고 동남아 꽉 잡고 있는 그랩, 그렇죠? 그리고 고토라는 회사, 그리고 뭐 버드 글로벌, 뭐 헬비즈, 오비고, 쌈라라, 이거 뭐 이름이 어려워. 하여튼 이런 글로벌
승차 공유, 승차 공유 업체들, 그러니까 카쉐어링의 승차 공유죠. 그런 업체들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의 EV 세일즈, 매출액 대비 기업 가치 쭉 평균을 내보니까 7.7배가 나오더라. 우리 회사가 1억을 벌면 우리 회사의 가치는 7억 7천만 원입니다. 10억을 벌면 77억입니다. 100억을 벌면 770억입니다. 이런 산술적인 계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7.7배 있죠. 기업 가치 7.7배. 그러니까 매출액이 지금 얼마야? 3천억입니다. 약 3천억에 7.7배. 그렇게 해서 뭐 순 차입금 같은 걸 이제 빼야 돼요. 그 시가총액에서 요거 저거 빼고 나면은 평가 시가총액은 2조 3천억입니다. 우리의 몸값은 2조 3천억짜리 회사예요라고 회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공모주는 항상 할인을 해주잖아요. 자, 할인을 어떻게 잡았느냐? 48%에서 31.1% 할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얼마다? 34,000원에서 45,000원입니다. 이렇게.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바로 공모가 희망밴드. 희망 공모가 밴드라고도 하는 그 공모가 희망밴드입니다. 그러면 요 안에서 기관들에게 수요 예측을 해서 상단으로 많이 막 적어내면은 45,000원으로 정하는 거고 나는 5만 원이어도 상관없어. 100만 원이어도 상관없어. 주기만 해. 그만 이런 뭐 5만 원에 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지지부진해. 아, 그 좀 너무 고평가 같은데 나는 한 3만 5천 원이면 살게.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럼 뭐 3만 5천 원, 4만 원, 뭐 3만 4천 원, 3만 원 이렇게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마 월요일 날 발표가 날 테고.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싸냐 비싸냐를 봐야 되잖아요. 네. 매출액 대비 아까 7.7배 기업 가치라는 거는 이야기를 했고 아마 여기서 한 48%에 31% 할인이 되니까 공모가 희망밴드 최상단 기준으로는 시가총액이 1.6조입니다. 1.6조 그리고 최하단 기준으로는 1.2조가 돼요. 근데 할인하기 전에 우리의 기업 가치는 얼마다? 2.3조라고 얘기했다. 여기서 할인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심 많이 썼죠?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정도 할인이면 이 정도 기업 가치면 사야 돼 말아야 돼? 사면 추천. 아직 모르지. 아직 모르죠. 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금융당국에서는 공모가 있죠. 가격에 개입을 하질 않습니다. 가격은 시장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투자 설명서는 자세히 쓰도록 유도를 해요. 그래서 EV 세일즈 방식으로 공모가를 잡았지만 여기서 PER 방식도 얘네가 넣었습니다. EV 에비타 있죠.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상각 그리고 법인세 이거 내고 상각하기 전 영업 현금 흐름 대비 기업 가치 뭐 우버라든지 리프트 뭐 그랩 이런 데도 보니까 야 얘네가 왜 다 가로 갇혀 있지? 괄호. 이거는 다 적자라는 거예요. 우버도 적자, 리프트도 적자, 뭐 그랩도 뭐 에비타가 적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NA 자료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EV 에비타 방식으로는 멀티플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을 못 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흔하게 알고 있는 PER로 봅시다. PER. PER로 멀티플을 산정을 하면은 다른 회사들 평균 쭉쭉쭉쭉 가져와 보면은 이렇게 87배가 나온다고 합니다. 87배가 경쟁 기업들이 87배가 나왔어. 높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좋은 거잖아. 이익이 만약에 나기만 하면 곱하기 87배를 해준대, 기업 가치를. 근데 PE를 왜 안 썼을까? 적자. PER 안 써. 그치. 적자니까. 그래서 PER을 쓸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미래 실적 있죠. 뭐 한 2년 뒤에, 3년 뒤에 영업이익 예측치, 그때는 흑자 전환할 겁니다 해서 거기다 곱하기 해서 87배를 때릴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은 다 만들면 돼요. 근데 그렇게 큰 기업이랑 저렇게 비교를 해서 했을까? 아, 원래 큰 기업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몸값이야. 와이스트리트 몸값 산정할 때 어디랑 비교해야겠어? 3% 신사임당, 김작가 TV, 슈카월드 이런 데랑 비교하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 몸값을 많이 받지. 자, 그리고 PBR로 했을 때는 비슷한 회사들이 한 3배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참고하십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PER 있죠? 네. PER 87배를 적용을 했을 때 소카의 기업 가치는 얼마로 산정된다? 8,557억 4,500만 원. 아까 처음에 EV 세일즈 방식으로 했을 때 기업 가치가 얼마라고 했죠? 2.3조라고 했죠. 네. 근데 어때? 확 차이 나죠? 그러면 8,500억 가치를 주는 PER로 공모가를 산정하겠어? 2.3조를 가리켜주는
EV 세일즈 방식으로 해야겠어. EV 세일즈.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택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PBR 방식을 썼을 때 아까 3.1배라고 했죠. 네. 그때 4,543억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어때? PER보다 훨씬 낫죠. 기업 가치가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PBR 지표 쓰고 싶겠어? 아니지.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오타가 있습니다. PE 거래 배수가 아니라 PB라고 하거나, 그쵸, 뭐 PBR이라고 쓰거나 해야 되는데, 요 밑에는 맞게 썼는데 여기는 오타. 자, 이건 이제 정정 신고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정정해야 되는 거 다시 오타 있을 때. 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PER, PBR 지표로 했을 때 8,500억, 4,500억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저거 지들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지들이 아무리 플랫폼 기업이고 아무리 성장하는 기업이더라도 그렇지 어떻게 매출액 대비 7.7배 해갖고 2.3조 아무리 거기다가 좀 할인을 해줘도 그렇지 아까 1.2조에서 1.6조 공모가 희망밴드 상하다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 싸다, 비싸다. 그리고 또 하나 약간 함정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점유율을 제가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사업의 내용에 점유율도 나옵니다. 자, 근데 소카가 이 시장에서 79%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린카가 약 18%, 딜카가 3% 점유율이다. 자, 근데 여기서 뭐 하나 의문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렌탈 업체. 렌트카? 그렇죠. 렌터카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SK 렌터카, 그 다음에 뭐 롯데 렌터카. 롯데 렌터카랑 SK 렌터카가 엄청나게 큰 업체죠. 근데 시장 점유율은 소카가 1등이래. 79%래.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렌트 사무소를 찾아가거나 이렇게 해서 뭐 공항이나 이런 데서 렌터카를 쓰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말 그대로 카 쉐어링 하는 쪽에서 우리가 1등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그 Y스트릿이 지금 유튜브에서 점유율이 얼마인지 알아요? Y스트릿이 유튜브 내에서 점유율이 79%예요. 이거 어떻게 뽑냐면 유튜브 내에서 경제 채널, 경제 중에서 주식을 좀 많이 하는 채널, 근데 공모주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현직 기자가, 그것도 경제 쪽만 한 15년 출입을 한 기자가 나와서 하는 그 채널 중에서 우리가 시장 점유율 79%예요.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롯데 렌터카, SK 렌터카 왜 얘기를 드렸냐면, 여기 있네. 요 그린카가 롯데 렌터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롯데 렌터카랑 전체를 다 비교해버리면은 시장 점유율이라는 게 너무 희석이 된다. 그러니까 롯데 렌터카가 갖고 있는 그린카라는 카 쉐어링 업체 중에서만 우리가 비교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소카가 79%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이게 맞다 그르다 옳다 그르다 이거 표현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판단하시도록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카가 그럼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를 따져볼게요. 연간 지난해 매출이 2,890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890억 곱하기 아까 7.7배 했다고 했잖아요. EV 세일즈. 그렇게 해서 기업 가치가 2.3조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영업이익 괄호가 쳐 있죠. 괄호는 뭐다? 마이너스란 뜻이다. 적자. 그래서 209억 7,300만 원. 그러니까 쉽게 그냥 210억이라고 할게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10억이다. 자, 그래서 200억대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 그 기업의 가치가 2조 3천억이다. 그러니까 할인을 해도 1.6조 정도가 된다. 요거 계속 말씀드리고 올해 1분기에만 여기 나오죠. 올해 1분기에만 한 85억 정도 적자를 냈습니다. 그쵸? 근데 최근에 IPO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 회사 측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분기에는 14억 원 벌었다. 2분기에는 14억 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뿜뿜 하는 거예요. 뿜뿜 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감사 보고서에 나온 것도 아니고 분기 보고서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공시는 안 되는 건데 그냥 우리가 자체 집계해 보니까 흑자 전환했다. 자, 그렇게 해서 2분기에는 14억 원 흑자 전환했다. 이런 표현을 왜 하겠어요? 공모 흥행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의미 없다. 예, 그래서 원래 상장 앞두고는 조금 열심히들 막 비용도 통제하고 뭐 흑자 전환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자 기업이 상장할 때 환매 청구권이라는 거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공모주에 투자한 사람들이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정해진 기간 안에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져. 그러면 그 90% 가격으로 주관사에게 되팔 수 있는 권리잖아.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적자 기업이니까 환매 청구권이 중요한데 네. 자, 이 회사는 환매 청구권 부여하지 않습니다. 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 적자 기업이고 적자 기업으로서 특례 상장을 하는데 네. 잠깐만 이거 특례 상장이라고 하지는 않겠다. 왜냐면 소카는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상장이에요. 코스피 상장.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드디어 나옵니다. 유니콘 상장 기업입니다. 유니콘이 뭐예요?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되는 기업은 유니콘 상장이라고 해서 아무리 적자여도 상관없어. 시가총액 1조 원 넘네? 오케이 가져와 상장시켜줄게. 환매 청구권 없어도 돼. 주가 떨어지는 거 보장 안 해도 돼. 뭐 증권사가 되사줄 필요 없어. 상장해. 왜? 시총이 큰 회사니까. 유니콘이니까. 날아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한테는 좋고 주관사에게도 부담이 없지만 투자자에게는 뭐다? 유니콘이 하늘 높이 날아가다가 하면은 예 그렇습니다. 받아줄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PER, PBR은 다 1조가 안 되잖아요. 야 우리 드디어 오재미 PD가 날카로워졌어. 자 보세요. 아까 PBR로 하면 대충 한 4,500억, 네. PER로 하면 한 8,700억 정도의 가치라고 했잖아. 그럼 그게 뭐야? 유니콘 돼야 안 돼?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 왜? 쌓아놓은 자산도 없고 버는 돈도 없으니까. 근데 매출은 있어. 매출로 곱하기를 어찌어찌 해갖고 EV 세일즈 방식이라는 걸 하면 유니콘이 돼야 안 돼? 되죠. 되지. 그러니까 우리도 적자 한 연간 15조 적자를 내자. 매출을 한 100조 받자. 매출만. 그래서 막 모두 갖다 팔고 막 하는 거야. 저기 빌딩 있다. 빌딩 우리가 갖다 팔자. 저거 해가지고 우리가 한 10조만 손해 볼고 1,000조짜리 팔자. 그럼 우리 유니콘 될 수 있어. 물론 이건 제가 너무 오바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극단적인 오바인데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숫자가 나야 하고 실적을 봐야 하는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말이 안 된다고 보실 거예요. 그런데 산업을 성장시키고 기업을 키우고 기업을 더 키우기 위해서 투자의 마중물을 더 부어주기 위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유니콘을 키워야지.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생기고 기업들도 더 커지고 투자도 더 많이 하고 하여튼 좋은 것도 좀 막 갖다 붙이고 나쁘게도 비판적으로 수용도 하고 하는 겁니다. 판단은 누가? 투자자가. 요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소카의 사례가 다른 기업들에게도 소카의 흥행 여부가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마켓컬리. 컬리가 이제 상장 준비하고 있죠. 그 다음에 SSG.com, 우리가 쓱닷컴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티몬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 소카의 사례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소카, 그러니까 21년도 매출 영업이익 실적입니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10억이랬죠. 근데 여기에다가 EV 세일즈 7.7배를 곱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유니콘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 맘대로? 자기 맘대로. 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쓱닷컴 영업이익 마이너스 1,000억, 마켓컬리 영업이익 마이너스 2,177억, 티몬 영업이익 마이너스 760억. 엄청나죠? 그런데 티몬도 매출에다가 곱하기 10배 하면은 뭐다? 유니콘. 컬리도 한 7배만 해도 유니콘 되는 거예요. 근데 컬리는 거의 못지만 2조, 3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한 10몇 배, 15배 막 그렇게 갖다 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쓱닷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7, 8배만 곱하면 쓱닷컴도 유니콘. 뭐 1,000억대 적자, 2,000억대 적자 필요 없어. 매출에 곱하기 하란 말이야. 이게 이제 유니콘 특례를 좋게 말하면 활용하는 방법, 나쁘게 말하면 악용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저는 어디에다가도 가치를 두지 않고 지금 객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근데 이제 걱정이 드는 거는 쓱닷컴 컬리는 뭐 그나마 좀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쳐요.
티몬 같은 경우에는 주구장창 지금 적자입니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60억 갔는데 티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례가 없을 때부터 한국거래소 해가지고 우리 좀 상장 안 될까요? 상장 안 될까요? 5, 6년 전부터 그랬던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최대 주주가 엑시트도 못하고 그래서 특례 상장으로 어떻게 됐든 뭐 유니콘 어떻게 받아서 뭐 적자 기업 상장 아니면 성장성 특례 어떻게 해서는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뭐 시장이 잘 판단을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보다 티몬 같은 경우에는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4,700억입니다. 까먹고 해서 지금 자본금도 다 까먹었고 지금 빚으로 살고 있는 회사예요. 4천억 정도를 공모한다고 해도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고 5천억, 6천억을 공모한다고 해도 자본 총계가 2분 정도가 되는 거예요. 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카는 작년에 순이익이 흑자가 났거든요. 근데 그거는 소카의 그 타다 있죠, 타다. VCNC라는 회사, 그 타다의 지분을 소카가 40% 갖고 있는데 그 전에는 거의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토스가 더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토스가 사실상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카는 타다의 그 지분율이 지금 한 40%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지배 기업에서 관계 기업으로 빠지면서 그 회계적인 영향 때문에 순이익이 플러스 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영업으로는 200억대 적자다. 이거 참고로 하시면 될 거예요. 들어볼 만한 기업이 상장하면 좀 우르르 근데 결국 주가는 막 떨어지고. 생활 속에 밀접한 기업 그리고 막 유니콘 얼마나 핫해. 유니콘? 뭐 시가총액? 2조 3천억 가치인데 1조 6천억 그 밸류로 뭐 이렇게 상장을 한대? 대단하네. 사람들이 혹할 수가 있죠. 근데 공모주 청약하시는 분들 100명 중에 99명은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를 안 보십니다. 그리고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죠. 물리면 내 돈 물어내. 환불해줘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이 이제 그게 중요해서 근데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증권신고서 뭐 투자설명서 요약이라도 좀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자기의 판단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 그래서 소카는 정말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고 사람들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는 기업이고 앞으로도 꾸준히 또 많이 성장할 수도 있고 근데 다만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 나쁜 회사 좋은 회사가 아니라 좋은 회사인데 나쁜 상황은 있을 수 있어요. 최선은 주식을 싸게 사는 것이고 최악은 주식을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것 정도는 이제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셔야죠. 물론 소카라는 회사가 바로 흑자 전환 맘먹으면 할 수가 있고 매출이 막 2배, 3배 급증할 수 있고 하면은 지금의 뭐 EV 세일즈 방식의 7.7배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뭐 100배 줘야지 매출의 100배. 뭐 시가총액이 지금 뭐 1, 2조가 말이 돼? 10조, 20조 가야지 막 이럴 수도 있는 건데 다만 아직은 흑자 전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매출액 뭐 당장 100억, 200억을 낸다 쳐. 근데 그럼 시가총액이 1조, 2조 된다 쳐. 그러면 몇 배입니까? 100배잖아요. 맞나? 영업이익 100억에 시총 1조면은 100배죠. 그럼 그때부터는 어때요? PER 같은 거 들이대기 시작하면 어때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이 청약을 하시더라도 판단을 하고 들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조언을 드린 거고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알고 좋댔다. 알고 좋댔다. 자,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우리 Y스트릿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알림 설정과 구독 버튼 누르기, 구독 취소는 안 되고, 자,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 하나 달아주시고 또 다른 영상도 같이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끝내지?